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안전탐정 김셜록입니다. 오늘의 의뢰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학을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한 수업을 통해 파스테렐라라는 세균이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세균이 얼마나 위험한 세균인지 궁금합니다. 김셜록님, 파스테렐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스테렐라. 과연 이 세균이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 하나씩 탐구해 볼까요? 파스테렐라는 gram 음성의 조건 무산소성 세균으로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세균입니다. 이 세균의 이름은 루이 파스테르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세균의 이름을 사람 이름에서 따왔다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파스테렐라는 직경 0.3에서 1.0 마이크로미터, 길이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의 알균 또는 막대균이지만 조직 배양을 여러 번 거친 후에는 다형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파스테렐라 균종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고 비운동성이며 종종 안전핀 모양의 양극선 염색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균종은 카탈라제 산화효소 양성인데 주요 종으로는 파스테렐라 멀토시다, 파스테렐라 카니스, 파스테렐라 하이몰리티카 등이 있죠. 이 중 파스테렐라 멀토시다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병원체 위험군 분류에 따라서 제2 위험군에 속하는 아주 무서운 세균입니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 파스테렐라에는 어떻게 감염되냐고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 파스테렐라는 주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힌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데요. 특히 파스테렐라 멀토시다는 상처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이 진행되면 골수염이나 폐렴, 심장 내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스테렐라가 고양이와 개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고 코와 입의 정상균층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신기한 사실. 그리고 파스테렐라 종은 소, 양, 새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니 이거 너무 위험한 세균 아닌가요? 이 파스테렐라 하이몰리티카는 주로 소와 말을 감염시키고 파스테렐라 멀토시다는 토끼에서 상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높은 이완율과 사망률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스테렐라 멀토시다는 토끼 군집에서 풍토병이 될 수 있고 주로 비강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는데요. 게다가 이 세균은 물이나 습한 곳에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데요. 이 생존력이 꽤나 끈질기죠. 파스테렐라 감염증은 의학적으로 항균제 치료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여러 백신 제제가 파스테렐라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백신이 있다니 이거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백신이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연구실에서 파스테렐라를 다룰 때는 긴장을 풀지 말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험실 내에서는 실험 동물에 의한 물림이나 핥힘 상처, 감염된 동물이 연구자의 피부 상처 부위를 핥거나 비경구 접종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감염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겠는데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보호구 착용은 필수겠죠. 실험자들은 실험 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두터운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피부나 상처 부위의 직접적인 노출을 방지하고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양 작업 시 일회용 장갑과 실험실 가운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튀는 스프레이나 에어로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눈, 코, 구강 등의 점막이 노출되지 않도록 고글과 안면 보호대 착용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장갑과 일회용 실험복이 오염됐다면 생물학적 누출 방지 용기에 폐기하면 되고 오염된 천 실험복은 10% 표백제 용기에 30분 동안 담가서 소독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 밖에서 개인 보호구 착용은 금지!
개인 보구는 연구실 안에서만 착용해 주도록 하세요. 또한 파스트렐라 균종을 배양하거나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는 임상 물질을 다루는 활동은 격리 장비가 있는 생물안전 2등급 시설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에어로졸을 생성하거나 고농도 또는 대량의 균을 다루는 실험은 2등급 생물안전 작업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잠깐! 그 전에 이 파스트렐라에 감염된 동물과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분들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시죠? 그리고 121도씨 15파운드에서 15분 동안 고압 멸균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치아 염소산 나트륨, 70% 에탄올, 2% 글루타르 알데히드, 4% 포름 알데히드 등 효과적인 살균제를 사용해 실험실의 작업 표면을 소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안전수칙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연구실에 대한 접근은 연구실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서 제한된다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연구실에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담배를 피우거나 컨택트 렌즈를 취급하고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도 절대 금지. 피펫을 입으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위험한 행위이니 꼭 원래의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바늘이나 주사기처럼 날카로운 물건도 사용하거나 폐기할 때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늘이나 주사기를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덮으면 안 되고 즉시 구멍이 뚫리지 않는 용기에 넣은 다음에 고압 멸균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성 물질이나 생물학적 위험 물질은 생물학적 위험 스티커를 붙인 내구성이 뛰어난 누출 방지 2차 용기에 넣어 밀봉된 1차 용기로 운송해야 합니다. 액체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튀는 것과 에어로졸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된 튜브와 로터를 사용하여 원심 분리를 수행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전 프로토콜은 교육 문서와 참조 정보 역할을 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가 서명한 사본은 연구실 안전지침서에 보관하면 됩니다.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배양 및 액체 폐기물은 치아 염소산 나트륨 같은 10% 표백제의 최종 농도로 첨가하여 최소 30분 동안 두면 생물학적 활성이 제거됩니다. 배터리 접시, 접종 루프, 일회용 원심 분리기 튜브, 피펫과 장갑 같은 고형 폐기물의 경우 주황색 생물제백에 넣고 고압 멸균하여 안전하게 소독해줍니다. 그 후에 최종 폐기를 위해 생물제백이나 컨테이너에 잘 넣어주면 되는 거죠. 테이블 표면의 오염은 어떻게 제거하냐고요? 오염이 엎질러진 후나 당일에 실험이 완료가 되면 70% 에탄올이나 10% 표백제로 실험 테이블 표면의 오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면 오염 제거 완료! 완벽하죠? 또 한 가지. 실험실 외부 폐기물 업체에서 오염을 제거할 재료는 내구성이 강한 누출 방지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연구활동 종사자는 생물학적 위해인자나 동물을 다룬 후에는 꼭 장갑을 벗고 손을 씻어야 하고요. 실험실이나 동물 시설을 떠나기 전에는 깨끗한 손으로 나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파스트렐라 배양액이 유출됐을 때도 위험한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소독제를 사용해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10% 표백제로 오염된 부위를 덮고 30분 동안 방치해두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물체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핀셋을 이용해 처리해주세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청소 도구는 생물학적 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실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파스트렐라의 유해성과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균은 사람에게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적절한 예방 조치와 완전 대처로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저 김철록은 여러분의 안전한 연구 활동을 위한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